안녕하세요. 풍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성미고요. 지금 분석에 앞서서 아래에 자막이 하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자막은요, 기말고사 대비 안내 자막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 국문과를 나와서 지금 김영준 국어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1번이죠. 중간고사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미약하게나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풍문고는 이러한 포인트들에 조금 주목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간고사 총평입니다. 문항 구성을 보시면요.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이 20문항이었고 서답형, 서술형이 6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6문항이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 수가 조금 적네? 그럼 시간이 넉넉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지금 풍문고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닌데 시간 부족했는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쓸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죠. 그래서 26문항, 문항 수로만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시험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랑 유인물은 이제 부교재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대시 2작품, 고전시가 1작품, 의문변동, 대화의 원리, 논증, 논설문 이렇게까지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까다로운 서답형. 그쵸? 서답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이번 시험 본 친구들 기억나나요?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서술형, 논증에 대한 서술형이 맨 마지막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뭔가 제대로 답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잖아요? 근데 그 긴 글을 읽고 이게 어떤 논증인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논증 방법까지 다 쓰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술형도 그렇죠. 다른 서술형도 감점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서답형을 써기란 진짜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쵸? 현대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꽤 나왔죠? 3작품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논증에서도 읽어야 될 글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외부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학교가 그렇죠. 외부 지문은 원래 많이 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독해력과 적용력이 중요했다. 암기는 기본이고요. 새로운 지문을 주어졌을 때 독해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독해를 잘한 것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의 포인트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부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문제.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쵸? 특히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쵸? 기말고사 때는 중간 때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기말 때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는데, 중간 때는 처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와,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서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이들에게 약간 미약하게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선택형 4번이죠. 가에 밑줄 친 기억과 발상 해가지고 요게 무슨 얘기였냐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답은 5번이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5번에 대한 것이 제 완성미, 그러니까 제 직보 자료예요. 직보 자료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선택형 5번인데요. 선택형 5번 기억나나요? 그쵸. 송순의 사대부 시조랑 황진이의 시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사대부의 시조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기녀 시조들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녀 시조만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도 기녀시조의 문화사적 의의 해가지고 제가 직보 자료 때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녀시조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화사적 의의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시조와 조선 후기의 시조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서답형 3번입니다. 서답형 3번을 보시면 대화의 원리,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얘기예요. 교과서에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어겼을 때 너가 그걸 적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죠. 풍문고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경류를 하나씩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그렇게 수정했는지 근거도 대화의 경류를 써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 파이너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파이너 테스트를 치르는데 파이너 테스트라고 하면은 아이들 시험장에 보내기 바로 직전에 진짜 모의 시험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파이너 테스트는 다 학교 기출 혹은 학교 기출을 변형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파이너 테스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답형 4번, 그러니까 서술형 4번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죠.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학교 교과서에 자음, 히읗의 음운 변동을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히읗이라는 자음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음운 변동 유형이 걸쳐 있죠. 교체에도 있고요. 축약에도 있고요. 탈락에도 있어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너가 그 음운 변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 계신 거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게 뭐냐면 완성미예요. 그러니까 완성미는 시험 직전에 보는 직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다 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안다면 써봐라. 왜 그렇게 되는지도 써봐라. 저는 다 옆에 달아놨죠.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니까 교체야. 그 다음에 이거 자음문 단순화야. 이건 탈락이야. 이거는 히읗 탈락이야. 너가 자음문 단순화랑 히읗 탈락이랑 구분할 수 있겠니?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받침 히읗의 발음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약이죠. 그래서 히읗이라는 음운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상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참 다행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중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풍문고구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답형이 또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쵸? 그래서 서답형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답형 감점 방지 연습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법 요소인데요. 문법 요소라고 하면은 문법 요소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표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소위 말하면 이제 공손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높임법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높임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피동 표현은 우리 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당하는 거, 그런 거,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그래서 큰 따옴표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응용력. 그쵸? 풍문고는 암기도 중요한데 암기를 넘어서 응용을 해줘야 돼요. 그쵸? 외부 작품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고 적용력, 응용력 기르는 연습. 그래서 외부 작품들을 평소에 많이 풀어서 새로운 게 나와도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인데요. 풍문고는 일요일 2시에 본 수업이 있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저랑 만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교과서 암기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암기 테스트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풍문고가 응용력이나 적용력을 요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는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암기, 그래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암기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연습 문제입니다. 제가 활용하는 문제는 강남권 기출, 전국 기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오는 여러 문제집의 문제들도 퀄리티가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그런 문제들이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양질의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시간을 주고요. 50분 동안에 OMR 카드 주고 마킹도 시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에 너가 최대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너의 최상의 역량을 끌어내봐라 라고 시험을 보는 거죠.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은 떨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를 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쌤의 완성인데요. 이거는 막판 암기 핵심 요약집이에요. 직전 보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성미는 외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완성미만 열심히 잘 봐도 그래도 너 80은 넘는다라고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직보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 자료의 예시들인데요. 일단 필기 자료. 얘도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얘는 이제 정성미. 제가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완성미는 암기 요약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 압축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성미, 그러니까 필기 자료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복습 테스트는 누적으로 보고 있고요. 누적으로 봐야 아이들이 1주차 때 배웠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서 암기. 이게 주중에 클리닉 때 하는 그 암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뚫려져 있고요. 요거를 암기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같이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미.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엑기스 자료. 그러니까 직전 보강 때, 직보 때 아이들 외우라고 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문제집. 기본서는 여기다가 아이들이 본 수업 때 와서 필기를 하는 기본서고요. 완벽 대비 문제집, 이거는 과제집인데 매주 한 권씩 나갑니다. 그래서 7주차 수업이다 그러면 7권의 과제집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밀리지 않게 차근차근 잘 할 수 있게 제가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아이들이랑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 바람을 적은 멘트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국어 과목만큼은 그래도 내가 국어는 잘하지 않나? 국어는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어가 아이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